시민위기와 행정기관에 군대가 등장한 것과 관련된 발전. 이번 달 3일 밤 시민 불안이 터졌고 바로 그날 밤 군대가 지방정보본부에 출동했습니다. 특히 자정 이후 양구군과 고성군청에서는 방탄 헬멧과 K1 소총 등 완전 무장을 한 군인들의 모습이 포착됐다. 이 군인들은 한국군 21부대, 22부대, 56부대 소속입니다. 군 병력이 이 사령부에 진입한 주요 목적은 CCTV 감시센터와 군경 합동 상황실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4일 오전 1시 1분 국회에서 비상사태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군대는 같은 날 오전 2시 49분이 되어서야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군부가 정보본부를 점거했는지 묻는 질문에 양구군의회 의장은 그런 주장을 부인하며 무장한 군대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이 CCTV 감시구역과 총괄 상황실에만 들어가 상황을 관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방정부가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고의로 거짓 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문제의 투명성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여론의 압력으로 양구군 정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문을 올려 군이 사령부에 진입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처음에 본부에 들어온 군인들은 무장하지 않은 상태였고 따라서 무장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경찰은 노상원 전 군 정보국장의 수첩을 수색해 압수했는데 수첩에는 국회를 봉쇄하고 북방 국경에서 갈등을 조장하려는 계획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히 이 수첩에는 한동훈, 이재명 등 정치인을 비롯해 종교계, 노동계, 공직자, 심지어 경찰까지 여러 인물을 숙청해야 할 명단을 적은 메모가 들어있다. 또한 목록에는 한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KCTU, 과천주교 성직자 등의 단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진보적 견해를 가진 집단이나 정부의 비판적인 집단이 표적이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대법원장 김명수의 이름도 조서에 파면이라는 문구와 함께 등장했다는 점이다. 이 목록은 정치인에 그치지 않고 문재인 정부 들어 경찰청장급 경찰관과 대통령실 직원 등 고위직 공무원까지 확대됐다. 이 책에는 또한 백령도, 연평도, 실미도, 오금리, 현리 등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하면서 집합장소라는 용어도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유적지 중 일부는 북한과 국경을 접한 지역에 있거나 군부대 및 군사훈련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계엄령이 선포될 경우 이러한 장소가 구금시설로 사용될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의문은 누가 이 정보를 전직 군사정보국장에게 제공했는지, 그리고 비밀리에 대규모 계획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직권남용과 직무상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군정보국장은 교본 내용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그는 혐의를 거듭해서 부인했고 경찰과 검찰의 조사에 협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위기에 대한 답이 없는 질문들.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문점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군대가 행정기관에 침투하는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비상사태가 해제된 후에도 군은 왜 2시간 이상 현장에 머물렀을까? 퍼지, 목록의 목적은 무엇이며 이 계획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핸드북에 언급된 집합장소는 실제로 계엄령 발생 시 구금시설입니까? 양구군과 관련 지방의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여론은 여전히 정보본부에 군이 주둔하는 진짜 동기에 대해 수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직 군사정보국장의 수첩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규모 군사계획의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계속됩니다. 현재 정부와 수사기관 모두 국민이 제기하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